신탁 테마에서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탁 테마에서는 현재 수익자 대용 신탁과 유언 대용 신탁 부분이 현재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에 관련해서는 현재 유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내가 위탁자 사망 시, 내가 사망하거든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취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유증하고 비슷하죠.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데,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요즘 유언대원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공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점은요, 딱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원 신탁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유언대원 신탁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유언대용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장이 없어도 이게 유언장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족하셔야 돼. 근데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좀 속단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왜? 최근에 수원지법에서는 계약자가 사망 1년 이전에 금융사 유언대용 신탁을 맡긴 경우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정확히 판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2심에서는 적극적 해석이 없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류분 이야기 하듯이, 유언 대용 신탁을 금융기관에 하고 나서 1년이 넘었을 때 유류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단, 이 정도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속증여 절세 전략 관련해서는요, 현재 이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그 사회통념상 임대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징여재산입니다. 특히 첫 번째 생활비를 볼까요? 여러분, 생활비는 얼마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비과세되는 걸로 본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얼마까지 허용이 됩니까? 생활비는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예? 생활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수입이 있어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얼마까지 줄 수가 있나요? 예.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활비로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생활비로 소명을 많이 하는데,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징여재산가액이지만 생활비는 얼마까지 가능하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소득 수준, 주거 환경에 비춰서 이 강남 쪽은 1000만 원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런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신 분이 있어요. 한꺼번에. 생활비는요, 매달 일정하게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생활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1억을 주면서 생활비를 주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2억을 준다든가, 또 어떤 분은 10년치를 한꺼번에 생활비를 내면 이거는 징여로 과세가 돼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생활비를 배우자한테 줬는데 배우자는 그 생활비를 전혀 쓰지 않고 저금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갖다가 500만 원 그대로 저금이 돼버리면 그건 징여로 봅니다. 여러분, 생활비라는 것은 일정 금액이 갔다가 저축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남는 자금이 어느 정도 저축이 되면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왔다가, 있는 그대로 저금을 하는 것은 징여재산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배우자 간의 징여공제를 6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연 1억을 준다고 생각하면 생활비로 10년에 10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되는 징여재산으로. 그리고 6억, 16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6억은 징여공제를 줄 수 있는 거고,
1억을 생활비로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 줄 때 그 생활비 매달 일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년에 한꺼번에 준다든가 불규칙하게 줬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소명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학자금에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손자녀에게 이번에 대학을 입학을 한 거야. 대학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보냅니다. 또는 해외로 이제 그 유학을 가는 손자녀가 있다 보니까 2,000만 원씩 축하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비과세가 됩니까?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비과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축하금, 등록금 줬을 때는요, 아들이 과연 소득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들이 백수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이 소득이 있고 생활 능력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주는 것은 증여재산을 봅니다. 왜? 1차적으로 부양해야 될 직계존속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야. 근데 아들을 건너뛰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주는 것은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입학 축하금 주는 것들은 바로 위 직계존속인 아들의 생활 능력, 소득 능력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해서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축의금 누구 겁니까? 혼주 겁니까? 신랑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예, 이거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누구 겁니까? 일반적으로 누구 거로 봅니까? 신부 거? 아, 신랑 신부 거. 혼주 거 아닙니까? 부모님 거 아닙니까? 예. 누구 거로 봅니까? 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요, 혼주 거로 봅니다. 혼주 거로 보는데 신랑 신부 거로 보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 지인들한테 왔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뭐 친구들 남길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주 걸로 본다. 그러나 신랑 신부 친구들한테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사례가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사례가 많냐면, 자, 특히 여러분들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비상속인 10년치 계좌가 오픈이 되고 상속인 10년치 계좌가 다 오픈이 됩니다. 이제 일선세무서도 그렇습니다. 10년치 통장이 다 오픈이 된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부동산 명의는 아버지 거야.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들어온다 칩시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연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보증금 월세를 어머님이 직접 받아버리네? 이런 케이스? 여러분, 이 받고 어머니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걸 생활비로 썼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명의는 아버님인데 월세를 어머니가 받았기 때문에 이 테마에서 증여의 이슈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월세 수입 이렇게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 월세는 이렇게 정확히 받으십시오. 받고 매달 정해진 날에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작은 거래에 있어서 소명이 가능한 것이지 다이렉트로 받아서 생활비 쓰는 것은 증여의 이슈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비슷한 사례가 연로하시다 보면 자금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또 어머님 연로하셔서 따님들이 특히 어머님 통장을 관리를 하는데 제발 따님 통장으로 이체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통장에서 그대로 쓰게끔 하셔야지 따님이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어머님을 부양을 한다? 어머님에서 딸한테 온 건 증여고요. 딸이 어머님을 부양하는 것은 효정신입니다. 효정신이지.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요, 특히 부모 재산을 자식들이 관리한다고 절대 이체하지 말아라. 이체한 순간 증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여 시기로 본다. 어머니, 아버님 돈은 그 돈에서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 이체하지 말아라. 이체하지 말아라. 이체하지 마. 특히 여러분들 배우자의 증여공제가 6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속세 조사를 받다 보면 꼭 9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증여한 게 보여. 꼭 9년 6개월 전에. 10년만 넘기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 제척기간 15년입니다. 왜 근데 10년만 보느냐?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10년치만 협조를 하기 때문에 10년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 굉장히 저명한 분이나 아니면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은요, 채척기가 15년 쫓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년치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아버님이 그 9년, 10년 전에 부동산 양도하고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 6억. 그 다음에 증여공제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6억을요, 한꺼번에 줄 것이 아니라 매달, 매년 생활비로 쪼개서 줬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까지 못한 죄를 한꺼번에 씻는다고 6억, 10억을 한꺼번에 주다가 꼭 9년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금융이 오픈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